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나왔던 이유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회로를 설계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LED를 이제 그 동작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스위치를 구동시키는 회로 설계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스위치 입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입력과 소프트웨어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실제 이 실험을 하려면 이제 이런 빵판이라던가 아두이노 보드, 그 다음에 이제 LED, 저항, 스위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주로 요 아두이노의 이런 실습 키트는 주로 이제 한 5만원에서부터 10만원 사이에 그런 구성으로 많이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런 키트들이나 세트는 주로 이제 중국에서 싸게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가격이 저렴한 형태로 가고 있고요. 뭐 이것도 개인들이 소장을 해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부담이 없는 정도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처음에 이런 하드웨어를 배울 때는 이 키트 하나가 40만원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때 비하면 워낙 많이 저렴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소장을 쉽게 해서 다양하게 응용도 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굳이 이거를 없다고 해서 우리가 실습을 못한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의 아두이노 보드는 이제 개인 소장 정도는 한두 개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뭔가 배우려면 투자는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 어디서든 이렇게 바로바로 시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도 많이 해보고 하려면 학교에 있는 장비만 가지고는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개인 소장도 한번 정도 해볼 만하다 설명드리고요. 요 회로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에서 제가 회로도 그 스위치 부분만 이제 완전히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스위치는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구조는 이렇게 그렸지만 실질적인 회로도는 이렇게 해서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가 하나가 붙어 있고, 이제 접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쪽은 이제 5V가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이 5V를 우리는 VCC라는 용어를 쓴다. 이 용어는 좀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VCC. 그 다음에 저항은 이제 10kΩ짜리 저항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요 위쪽에서 이렇게 빼서 CPU에 IO 핀 단자에다가 연결만 해주면 된다. IO 입출력을 할 수 있는 핀에다가 이제 붙이게 되죠. 지금 여기에 있는 회로는 지금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 놓은 회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로는 사실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설명은 드리진 않았지만 여기에 이제 이 방법하고 이 방법도 있어요. 무슨 방법이냐면 거꾸로 이쪽 플러스 쪽에 플러스 5V가 있는 쪽에 스위치를 다는 경우,
이렇게. 그리고 저항이 이제 밑에 내려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CPU 쪽에 IO 단자 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죠. 물론 얘도 10kΩ 짜리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얘하고 이 두 가지의 회로를 비교를 해보면 얘는 스위치가 이 접지 쪽에 붙어 있고요. 얘는 스위치가 5V 쪽에 붙어 있다. 이 차이인 거죠.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제 기말고사 때 요 문제는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잘 숙지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회로하고 이 회로의 차이점을 보면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저항이 붙어 있고 접지가 붙어 있는데 스위치가 열렸다. 그러면 이쪽에 5V가 여기에 그대로 다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하이가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스위치를 닫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0V란 말이에요. 이쪽 접지니까. 그럼 이 선이 연결되어 있는 모든 라인은 다 0V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로 이렇게 되는 거죠. 얘 스위치를 띄면 하이, 스위치를 붙이면 로. 다시 말하면 1 혹은 여기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가 5V, 여기가 0V 이렇게 전압이 요 다리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 변화의 상태를 내부로 입력을 받는 거를 우리 이제 인풋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 인풋의 상태는 1과 0의 상태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0이냐 1이냐를 가지고 따지고 그거를 내부적인 소프트웨어나 내부적으로 해서 이 스위치가 눌렸냐 안 눌렸냐, 스위치가 열렸냐 눌렸냐 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외부의 핀 외부의 상태를 입력인지 5V인지 0V인지의 그런 판단 기준을 따져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제 스위치의 동작 상태를 확인하게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 내가 설명을 하면 뭐 이렇게도 또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무슨 이해냐면 그러면은 여기에 5V가 있으면 얘를 그냥 다이렉트로 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스위치가 떨어져 있었을 때를 그렇겠죠 평상시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스위치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하면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이 문제는 상당히 저항을 안 달고 그냥 붙여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쇼트에 쇼트. 이거 만약에 딱 붙이면 그냥 5V하고 0V하고 그냥 붙여버린 거예요. 이해가요?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가 양쪽을 그냥 붙여놨다. 이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저항이라고 하는 특성은 뭐냐면 전압과 그다음에 전류적인 부분을 특히 전류죠. 전류를 이제 제한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렇게 하게 되면은 그냥 셔트가 나서 두 개가 붙어 있는 상태가 된다. 전원이. 그죠? 얘는 저항이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예요? 전압차라던가 아니면 전류의 흐름의 양이 조절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틀린 답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거나 지금 스위치를 통해서 우리가 외부의 상태가 뭔지 판단을 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입장에서는 입장을 생각해야 돼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외부 상태가 1인지 0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스위치만 얘기했지만 외부에 만약에 디지털 센서가 있다. 이제 이렇게 있어서 이 센서를 연결했어요. 이렇게 센서를. 그죠? 센서가 뭔가 반응을 해서 나가고 들어오는 물은 반응을 해서 얘가 하이 혹은 로 이렇게 떴다 이거예요. 그러면 외부 상태가 하이인지 외부 상태가 로인지 그 판단을 내부에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해 가죠. 자, 그런 기준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태는 그러면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는 이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게 저항의 특성은 우리가 저항이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다 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5V라고 봤을 때 저항이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1번, 2번. 그러면 저항은 요 회로를 따지게 되면 이 회로는 결국은 이렇게 해서 건전지가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붙인 거 똑같아요. 이렇게. 그죠? 5V에 건전지를 하나 붙여놓은 거하고 똑같고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이제 흐르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전류. 그러면 요 전압을 가하게 되면 요 양단, 저항 양단에 플러스 마이너스 V1, 플러스 마이너스 V2라는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메인 전원이고요. 메인 전원을 넣었다라고 했을 때 이게 회로로 전류가 흐를 텐데 그 전류가 흐를 때 요 저항 양단에 전압이 생긴다.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압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기는 ohm의 법칙에 의해서 V는 IR이라고 하는 V는 IR, RI 이게 이제 ohm의 법칙이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고 저항값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발생하는 전압은 당연히 생기겠죠. R1 I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렇겠죠? V2는 당연히 R2 I 이렇게 생길 겁니다. V1은 R1 I, V2는 R2 I 이렇게 전압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항 양단에 전류가 흐름으로써 전압이 발생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이 회로도 그러면 이 회로는 어떤 문제 어떻게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가 끊겨져 있을 때는 요 0V의 전압이 그대로 여기에 들어옵니다. 0V에 0V. 다시 말하면 로가 되는 거죠. 로가 1과 0 로. 게다가 얘가 붙었어. 붙으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이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저항값이 있고 전류가 있기 때문에 뭐가 걸려요? 이 저항 양단에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그 전압은 R, I가 되겠죠. R 값이 주어졌고요. 전류값도 생기겠죠. 붙었으니까, 여기가 붙으니까 전류가 흐르면서 저항값과 그 다음에 전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양단에 발생하는 전압이 생기게 됩니다. V, 그죠? 그래서 요 양단에 요 5V의 전압이 다 걸리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5V, 즉 하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위치를 띄면 로, 스위치를 붙이면 하이, 이렇게 신호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저항값을 나눠놨지만, 이 저항을 두 개를 나눠놨지만, 우리가 여기서 전압 분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좀 우리는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할 텐데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나갑시다. 자, 우리가 저항이 이렇게 이제 하나가 붙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건전지가 이렇게 하나 붙어 있어요. R이에요, R. 저항이 하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V가 있고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해서 이제 흐르겠죠. 전류 I가 흐릅니다. 그러면 내가 가해준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V는 R, I가 되더라. ohm의 법칙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가 있을 때는 내가 가해준 전압은 결국은 이 저항과 이 저항이 흐르는 전류하고의 곱하고 같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가해준 전압은 이 저항과 전류에 흐르는 그러니까 이 저항이 흐르는 전류의 곱과 같다 라고 하는 게 오음의 법칙의 원리예요. 그럼 여기는 뭐야? 저항이 하나니까 내가 5V를 가해줬으면 여기에 5V가 걸리는 거는 당연한 얘기죠. 이해가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요게 붙어버리면 5V, 떨어지면 0V, 이렇게 이제 전압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외부의 상태를 1인지 0인지, 즉 5V인지 0V인지를 얘가 판단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요 회로하고 요 회로를 잘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자, 요거는 어때요? 다시 정리하면 내가 가해준 전압 V라고 하는 놈은 여기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 V1, 그 다음에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 V2의 합과 같다 라고 하는 형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체적으로 준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요 저항과 요 저항의 각각에 걸리는 전압의 합과 같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키르히프의 법칙인데, 이 키르히프의 법칙의 전압 법칙이 되죠. 그래서 모든 요 로드에 걸리는 전압의 합은 내가 가해준 전압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원리를 따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의 합은 얘가 된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회로이론 시간에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꼭 알고 있어야죠. 기초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디지털에서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저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 두 개의 회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원리를 좀 알았습니다. 우리가 회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요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회로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요거하고 이거의 두 가지의 차이는 꼭 알고 있어야 하고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보면 서로 반대예요. 그죠? 스위치가 눌렸을 때에는 low, 여기가 스위치가 눌렀을 때는 high. 스위치를 띄면 얘는 high, 얘는 스위치를 띄면 low. 그러니까 서로 반전 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로다. 그래서 요걸 써도 되고요, 요걸 써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가 눌렸냐 안 눌렸냐를 판단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설명한 건 요 회로를 설명을 했던 거죠. 자, 그것만 하나만 남기고 얘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회로를 우리가 이제 설계했던 게 요거 있었죠. 7번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스위치를 붙어서 그 다음에 이 저항을 통해서 어디를 붙였냐면 이 저항을 통해서 여기에 VCC 5V로 붙인 거죠. 이 5V. 자, 5V로 내려와서 저항을 거쳐서 그 다음에 스위치를 거쳐서 접지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저항은 저항하고 스위치하고 붙는 단자 여기죠. 저항하고 스위치하고 붙는 이 부분을 선을 끌어서 얻다가 요 7번 단자로 갔습니다. 아두이노의 7번 이해가죠? 자, 이제 하나의 스위치를 붙였고요. 그 옆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해서 붙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저항 하나 당겨 왔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하나 당겨 오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얘는 접지 VCC로 가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접지로 와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핀 중에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고요. 쭉쭉쭉쭉쭉쭉쭉. 아, 이게 좀 서로 겹치면 이게 좀 잘 안 보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잘 놔야 돼요. 어. 얘가 잘 안 되네요. 자, 이렇게 났습니다. 요 스위치 회로는 두 개는 같고요. 저항값 바꿀게요. 이거 저항값을 자, 저항값 바꿨고요. 그래서 회로를 두 개를 만들었고요.
회로도로 넘어가서 잠깐 보면, 넘어가서 잠깐 볼게요. 앞전에 스위치는 그대로 하나가 남아 있고요.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얘 땡겨서 회로 마무리 해주고요. 여기에 저항이 있는데 저항도 쭉 땡겨서 그 다음에 스위치 땡기고요. 그 다음에 얘도 약간 회전시킬게요. 다시 한번 회전. 아이고. 회전을 제가 얘하고 같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찍고요.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얘도 얘하고 똑같이 회전시킬게요. 90도니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뭐 이거는 이렇게 당겨서 같이 놔도 될 것 같고요. 얘도 찍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선이죠? 요 선을 잘 데리고 와서 꺾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꺾어서 자, 이렇게 놓으면은 두 개 회로가 이제 완벽해지겠죠. 스위치 두 개가 붙었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두 개 붙였고요.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면 이제 스위치가 두 개가 추가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정도 그려 보도록 하시고요. 요게 이제 처음에 그리는 것처럼 실제 배선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회로도 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까 몇 번씩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자, 좀 쉬었다가 또 나가도록 할게요.